네,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와 관련돼서 2020년 8월 21일 날 중개사법이 개정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기존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허위 매물로 신고했을 때 저희가 좀 제재를 받거나 또 네이버 부동산에서 뭐 어떤 징계를 받거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 11월, 12월에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혹시 저 프린트해 드렸나요? 프린트 안 해드렸죠? 네. 이거 제가 또 당한 사례예요. 저 사고 많이 당하죠. 이게 사고 사례를 해드려야 저처럼 착하게 하는데 사고 사례를 당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존재 허위 광고에 대한 케이스예요. 자, 이제 공공 아파트 매매 계약을 6월 19일 날 체결했어요. 근데 이제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일정 기간 거래 완료를 하지 않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고자 광고 노출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매매 거래 신고하잖아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6월 19일 날 계약했는데 7월 15일 날 거래 신고했으니까 신고 의무는 당연히 다 달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한국부동산원에서 DB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뱅크라든가 벤더사를 통해서 제가 올렸잖아요. 그 내용 데이터베이스를 광고 언제 게재해갖고 언제 종료된 것까지 얘네가 이 DB에다 다 담은 거예요. 그런데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계약일자, 중도금일자, 잔금일자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를 했는 게 7월 15일 날 신고했고 7월 15일 날 신고를 했는데 신고서에 보니까 계약 체결일이 6월 19일이에요. 근데 광고 노출이 6월 30일 날, 6월 29일 날 종료가 된 거예요. 그 10일 동안 물건이 떠 있었잖아요. 자, 이 물건이 떠 있었는 거는 네가 거래 완료를 안 했다. 왜 거래 완료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근데 거래 완료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 굉장히 크죠. 근데 또 이 빨간 줄도 남겠죠. 한 번. 그럼 한 번 더 걸리면 또 처벌 또 받잖아요. 지금 계약하기도 힘든데 매매 계약 한 건 하면 500만 원 받는 건데 매매 계약 허위 노출했다고 또 받아요. 그래서 그쪽에 담당자 말로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근데 매수인이 전화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녹취가 있을 테고 문자를 통해서 했으면 문자가 있으니 그걸 직접 증거를 갖고 오지 않으면 못 해준다. 근데 이제 제가 제출한 거는 만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없어서 제가 이제 기존에 부모님이 매수하는 걸 반대했던 거 그런 어렵게 했던 거 문자 보낸 게 있어서 그 문자 하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 주인이 자기가 입주할 테니까 계약하라 그랬었는데 입주 안 하고 1년짜리 전세 계약을 놓고 빼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조금 불확실해서 또 대출 관계나 그 확인할 때까지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면 혹시나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서명을 했지만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은 이제 감독기관이잖아요. 여기서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각 관할 지자체 구청으로 부동산 정보과로 보내는 거예요, 내용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또 다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미 재량에 의해서 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걸 하면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지껏 안 했단 말이에요.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한국부동산원도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허위 매물 광고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허위 매물인 거 저희가 다 알아. 근데 우리 같이 그냥 양심적인 분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신고도 안 해요. 또 증거 입증을 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착하게 사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다가 시범 퀴즈 다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뭐 나이트클럽 맨날 다니는 사람들은 단속이 안 걸리잖아요. 착한 학생이 한 번 가면 도망도 안 가고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허위 매물 광고가 굉장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다, 현장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별히 조심할 거는 없어요. 나머지 표시하는 거는 아까 보시면 우리 광고 등록할 때 거기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요거 외에도 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사실 저희가 광고할 때 보통 보면 뭐 채권 최고액이 담보가 얼마 있는지 여부를 표기해야 되는데 그거 보통 표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넣으면 말소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괜히 또 놀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하나.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보시면 위반 건축물이 등재될 수 있잖아요. 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신고를 하겠죠.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불만이 있으면 뭐 요즘은 그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분들. 또 이번에도 또 어떤 고객이 있었냐면 저희 신길 더샵에 아파트 전세인데 보통 전세 시세가 6억 5천이에요. 근데 어떤 고객분이 5억 5천에 내놓으신 거예요. 한 20군데 내놨어. 근데 그분이 내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죠. 내가 주인이 1년 반 뒤에 입주하니까 1년 반만 살고 퇴가하는 조건이다.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냐면 자기 집을 6억 5천에 내놨는데 5억 5천 때문에 집이 거래가 안 된다. 이게 5억 5천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아무도 기재를 안 하냐. 곧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실제로 몰랐어요. 몰라서 확인해보고 하겠다 그래서 전화 달라 그래서 전화도 전화 안 받더라고. 한 20군데를 다 전화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매물을 이렇게 수정해주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녹취를 근거로 내서 이거는 거짓 광고나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 아니 허위 광고나 이런 게 되겠지만 그거 아니다고 소명하면 처벌을 안 받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위반 건축물인 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광고에 홍보 네이버 부동산에 만약에 안 돼 있잖아. 그걸 또 소비자가 또 신고한 거예요. 고객이 위반 건축물인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안 했다. 그것도 또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도 못했는데 250만 원 과태료 처벌을 받았대요. 자, 이렇게 저희가 처벌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이게 동네 북이에요. 이게 소비자한테도 이게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도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걸 의식해서 처벌을 받으니까 겁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가장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소나기도 피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하는데도 이렇게 DB를 긁어가지고 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제 협회에 가입하시면, 협회에서 이런 걸 빨리 알려주면 좋은데 협회에서 이 사례가 나왔는데도 빨리 안 알려줬어요. 오히려 부동산 뱅크 이런 데서 막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협회도 늦었어요. 결과가 나와야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협회에서 대응을 좀 많이 해주니까, 또 상담도 해주니까 협회 가입하시고 정보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이게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중개사무소,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기존에 자격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보기엔 그런 건 핑계 같아. 전체적인 이제 특히 뭘 조사했냐면 다 아파트에 대한 허위 매물만 다 DB 만들어 갖고 신고를 했거든요. 이번에 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미를 제공하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허위 매물도 없애고, 취지는 좋지만 우리 같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일벌 100개 하는데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이런 거는 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넣습니다. 이제 근데 주택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런 거 소재지, 건축물 대장, 지번,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은 지번을 포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세대 주택 이런 거는 지번과 동, 층수도 포함해야 된다는 거,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건축물 용도로
여기 보시면 건축물 용도대로 구분해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다중주택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그런데 실제 용도는 뭐 주택인데 뭐 군생시설이나 사무소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거 표시 안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다 앙심을 품으면 다 신고합니다. 무조건.